안녕하세요. 유리움 한의원 오유리 원장입니다. 난임이 계속되면서 부작용이라던가 시험관하기 시술에 대한 우려도 많은데요. 아마 이러한 부분은 난임의 역사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으리라 생각해서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최초의 난임 치료는 언제 시작됐는지 아시나요? 예로부터 난임이나 불임 등 아이를 가지기 어려운 여성은 어느 사회든 낙인이 찍혀서 별로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곤 했어요. 과거에 아기는 미시적으로는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도 했고, 국가적으로는 노동력이라던가 국방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아이를 가지지 못한 여성은 자연스레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힐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결혼 후에도 부인이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고 하면 두 번째 부인을 받아들인다던가 이혼의 합법적인 근거로 작용하기도 했죠. 중세 일본의 경우 결혼 후에도 자녀가 없으면 경멸을 받기도 했고, 16세기 영국의 경우에는 모성이 여성다움의 중요한 지표로 작용됐기 때문에 아이가 없는 여성들은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또 때로는 자녀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낙태라든가 성병, 난잡한 성교행위와 연관시키기도 했죠. 오늘날 난임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암암리에 난임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거에는 이러한 인식을 떨치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난임 치료를 시도해봤을까요? 과거 배다 문명에서도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여성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답니다. 그래서 난임 치료를 위해 여성의 생식기관에 정액을 수동으로 주입한다던가 임신이 잘 되는 여러 약초 같은 걸 넣어서 일명 마법의 물약이라는 걸 만들어 제공하는 관행이 존재하기도 했다고 해요. 아무래도 민간요법이 많이 성행하다 보니까 당시에는 주술이라든가 미신 등을 통해 난임 치료에 많은 힘을 썼어요. 중세 이후에도 민간요법이나 미신을 통한 치료가 중점이 되었지만 또 신앙을 통한 간절한 기도로 아이를 가지기를 기원했다고도 하네요. 국내의 경우에도 난임 치료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는데요. 이 잉무초를 달여서 하루 3번 끼니를 먹는다거나 약숙, 백반물, 감탕 등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재료를 위주로 탕을 만들어 섭취를 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또 난임이나 불임이라는 걸 여성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남성의 정력과도 연관지어서 남성의 정력을 세게 만들어주는 여러 미신이나 음식과 혼합되어 뱀술, 흑염소를 먹기도 하고 또 동물의 생식기를 섭취하기도 했는데요. 그 중에는 동의보감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물개의 생식기인 해구신을 섭취하기도 했어요. 현대의 난임 치료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과학기술이 접목되어 탄생했는데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이 있습니다. 인공수정의 경우 남성의 정액을 채취한 뒤 운동성 있는 정자를 여성의 자궁 안까지 넣어주는 것이고, 체외수정의 경우 흔히 알려져 있듯이 시험관 아기 또는 시험관 시술이라고 부르는데 난자를 채취해서 체외, 즉 몸의 바깥에서 수정시킨 뒤에 수정이 된 배아를 자궁 내에 착상을 시키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인공수정의 경우 조금 익숙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배다 문명에서도 아까 말했듯이 여성의 생식기에 정액을 수동적으로 넣었다는 이야기가 문헌으로 존재하는데요. 이처럼 난임치료의 개념은 예전부터 존재했지만 현대에 좀 더 정교해지고 과학화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초의 시험관 아기는 언제 태어났을까요? 최초의 시험관 아기는 1978년 7월 영국에서 태어났어요. 인공수정과 시험관 시술 분야를 연구한 로버트 에드워즈 박사가 9년간 아기를 가지지 못한 부부를 위해서 정자와 난자를 시험관 속에서 인공수정 시킨 건데요. 그 결과 임신에 성공했고 제왕절개를 통해 루이스 조이 브라운이라는 여자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녀의 탄생은 20세기에 가장 주목할 만한 의학적 돌파구로 언급되기도 하는데요. 현재 루이스 조이 브라운은 45세의 나이로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고 해요. 루이스는 28세에 자연 임신을 통해서 2명의 아이도 문제없이 가지게 되었다고 하고요. 어쨌든 최초의 시험관아기 루이스의 탄생 이후 수백만 명의 생명이 시험관아기 시술을 통해 탄생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오늘날 국내에서도 시험관 난임 시술 출생아 비율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고 해요. 난임의 역사를 살펴보시니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꽤 오래전부터 난임이라는 것이 존재했고 그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다는 걸 아셨을 거예요. 현대적 기술인 시험관아기 시술과 인공수정 역사도 생각보다 길죠. 이런 시술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시험관아기 시술로 임신 출산한 아기도 건강하게 성인으로 자라서 자연 임신으로 2명의 아들을 낳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난임 같이 잘 헤쳐나가보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